원피스 1139화의 제목은 산을 먹는 자로. 챕터는 아우르스트 성에서 시작됩니다. 성에서 루피 일행들은 꽤 오랫동안 열쇠를 찾았지만 성이 너무 넓어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와중 나미가 레드카펫이 깔려있던 왕의 방을 찾아 일행들은 전부 왕의 방으로 향합니다. 왕의 방은 로키와 싸웠던 전투의 흔적이 명백했고, 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천장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수상한 그림이 있어 이들은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를 본 나미는 책에서 종종 보는 마법진 같다며 어느 나라의 의식인데 악마를 부르는 거라 말하는데, 루피 또한 최근에 본 듯한 기분이 든다 말하는 순간 어디선가 루피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루피는 악마가 부른 거냐며 당황해하죠. 루피의 말에 나미는 악마가 있을 리 없다 말하고, 어디선가 또 너와 만나고 싶었다 라고 들려오는데, 이에 로드는 소환된 악마일 거라며 도망치는 순간 도끼가 로드의 머리 옆으로 날아갑니다. 이러는 상황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었는데 그 인물은 엘바프에 거주하는 전직 해적 야시로. 이를 본 로드는 야시가 왜 여기 있냐 묻고, 이에 야시는 조금 전 성에서 이상한 패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다만 그 대신 자네들이 있었다 말하죠. 이어 카이도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루피를 부르고, 자신도 오랜만에 와노쿠니를 여행하고 싶다 말하는데, 이러한 야시의 말에 로드는 야시에 대해 소개하며 야시는 학교에서 루피네가 만난 리플리라는 교사의 남편이라 알립니다. 이에 루피는 그 커다란 꼬마의 아빠인 거냐 묻고, 루피의 말에 야시는 코론과 리플리를 만난 거냐며 내 자식이지만 거인의 피를 많이 이어받아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 말하고, 코론은 그렇게 보여도 20세의 나이이며 리플리는 80세로 자신보다 연상이라 말합니다. 이어 거인과의 결혼은 나만 나이를 먹어 수지에 안 맞는다고 웃는데, 야시의 말에 나미는 인간과 거인의 결혼에 당황하고, 나미의 반응에 야산이 말하길 사랑하는 건 자유로 역사상 혼혈 종족은 많이 존재했다며 버커니어족, 도슨다다족, 수족 수장족, 워탄족 등 혼혈 종족은 살아남기는 힘들지만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녀석들이 있었다 말하죠. 이러한 야시의 말에 조로는 당신은 누구냐 묻고, 이에 야시는 자신을 사랑해 전도사라고 말하는데, 이를 들은 루피는 상디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말한 후 야시에게 로키를 묻고 있는 자물쇠 열쇠를 찾고 있다며 열쇠가 어딨는지 물어봅니다. 루피의 말에 야시는 재밌다며 남이 일으키는 트러블을 아주 좋아하지만 로키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는 거냐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야시의 질문에 루피는 저 패버려서 쇠사슬로 다시 묶을 거라 말하죠. 이에 야시가 말하길 과거에 한번 빨간머리 샹크스라는 남자가 로키를 잡았다만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녀석을 막을 수가 없었다며 로키가 어떠한 능력을 쓰는 건지, 만에 하나의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라고 말하는 순간 루피는 아저씨 말이 길어질 것 같다며 조로는 시간 낭비일 것 같다며 야산을 무시하고, 이를 본 나미는 충고는 좀 들으라며 혼내죠. 이러한 상황에 야산은 당황하며 이들을 부르지만 그것도 잠시 가봐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과거의 로저는 너희의 충고는 지긋지긋하다며 날 막고 싶다면 힘으로 막으라고 화를 냈고, 이에 야시는 리스크를 생각하라는 거라며 바보 로저 라고 말했던 과거를 떠올린 후 로드에게 옥자를 눌러보라 명령합니다. 장면은 엘바프 마을의 연회로 바뀌고, 오이모가 말하길 과거 해적왕의 선원 중엔 로저 이외에 특출나게 강한 2명의 해적이 있었다며, 어느 날 선장 로저의 요양으로 로저와 그 남자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운 나쁘게 적인 해적들에게서 병원이 포위당했지만 그 남자는 홀로 밖으로 나가 100명이나 되는 해적들을 단도끼 2자루로 해치워버렸고, 그 남자가 싸운 뒤에 사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민둥산이 되어 이러한 전설로 남자의 이명은 산을 먹는 자가 됐으며, 그 남자는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와 견주는 해적왕의 왼팔이라고 불리게 됐다 말합니다. 장면은 다시 아우르스트 성으로 바뀌고 로드가 왕좌를 누르자 숨겨진 방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에 루피와 나미는 좋아하는데 이에 야시는 탐험이 취미라 말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방에 있던 보물은 전부 사라졌었고 거대한 열쇠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야시는 빠르게 열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며 열쇠는 이곳을 드나드는 도둑들도 훔치지 않았다며 그건 로키의 해방만큼은 악당들조차 원하지 않은 거라 말합니다. 이어 야시는 루피에게 열쇠를 뺏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이모가 그 남자는 엘바프에 20년 이상 살고 있으며 로저 레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던 전설의 인물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라고 말하는 장면과 함께 전설 스코퍼 가반이 나한테서 뺏어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3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 등장했습니다. 가반은 엘바프에서 야시라고 불리며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스쿠퍼 가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마치 불꽃 모양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은 스쿠퍼 가반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불의 상처인 남자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 영상에서 스쿠퍼 가반이 불의 상처인 남자라 추측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로저 해적단이 원피스를 찾아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로저와 오뎅이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20년 넘어 후를 기다린다고 말한 점 때문으로 로저 해적단 로저의 왼팔이었던 가반은 자신의 선장 로저처럼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다른 인물이 원피스를 찾지 못하도록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또한 불의 상처인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로드 포네그리프는 24년 전 어인섬에 있었던 포네그리프인데 만약 로드 포네그리프를 뺏긴 것이라면 어인섬 왕이었던 넵튠이 어인섬 에피소드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넵튠이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로저 해적단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킬 수 있도록, 즉 조이보이가 말한 약속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순순히 내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불의 상처인 남자에 대해 그 남자는 새까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가반의 상처와 새까만 배는 로키와의 전투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로키가 먹었다는 전설의 열매가 화형거인 수르트 열매로 추측되기 때문으로 가반이 말하길 로키는 상크스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녀석을 막을 수 없었다 말했는데 이는 자신 또한 막지 못했다는 것으로 14년 전 가반은 로키를 막다가 불의 상처를 입었고 배 또한 새까맣게 탔지만 아담으로 만들었기에 지금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하면 일으킨다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과거 로저 해적단이 시키와의 에드워드 해전에서 휘몰아치는 날씨에 도움을 받아 시키의 대함대에 무승부를 이끌어 전장을 돌파한 것과 비슷하게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알, 즉 거대한 웨더액으로 날씨를 조종해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쿠퍼 가반이 로저 해적단의 배를 가지고 있는 건 스쿠퍼 가반이 로저 해적단의 조타수였기 때문으로 실제로 가반은 로저 해적단의 오로 잭슨호의 키를 잡고 있었으며 이번 화에서는 자신을 탐험가라고 말했고 이러한 정황으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불의 상처인 남자는 스쿠퍼 가반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가반은 로키를 풀어주려는 루피에게 열쇠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며 도발했는데 이는 루피가 로키를 풀어줘도 감당 가능한지와 루피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인물인지 테스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이렇게 시작된 열쇠 뺏기에서 루피는 상당히 고전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반이 견문색을 통달한 인물이라 추측되기 때문으로 실제로 이번 화에서 루피는 자신을 사랑의 전도사라 말하는 가반을 보고 상디가 늙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말했는데 실제로 로저 해적단 3인방 중 로저와 레일리는 루피 조로와 비슷한 평행이론을 가졌었고 그렇기에 가반 또한 상디와 평행이론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디와 가반이 평행이론을 가진다면 상디의 특기 패기는 견문색 패기이기에 가반 또한 견문색 패기를 통달한 인물로 가반은 상크스와 비슷하게 10초가 넘는 미래와 상대방의 견문색을 차단하는 견문사례를 사용하여 루피는 견문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가반에게 상당히 고전할 거로 보이죠. 하지만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이용한 기발한 방법으로 결국 가반의 열쇠를 뺏지 않을까 생각하며 가반은 레일리가 루피의 스승이었던 것처럼 잠깐 루피의 스승이 되어 견문색 패기의 궁극의 기술 견문사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문사례라는 기술은 패왕색 패기를 가진 자만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데 만약 가반이 정말 견문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반도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렇다면 상디 또한 패왕색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루피와 조로가 패왕색 패기를 사용했을 때 이들과 함께 적혀져 있었던 의태어가 있었는데 이는 상디에게도 사용됐었습니다. 또한 원피스 100권의 제목은 패왕색이었는데 표지에는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 함께 상디도 포함되어 있었었죠. 이는 상디도 패왕색 패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떡밥으로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스쿠퍼 가반을 통해 상디가 패왕색 패기를 각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